고혈압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1. 혈압이 크게 높지 않거나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이었고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약물요법을 하기 전에 생활요법을 통해 혈압 감소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과 식습관 및 흡연, 비만과 같은 생활습관이 서로 연관돼 있음은 뚜렷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혈압이 매우 높거나 합병증 또는 위험인자가 있을 경우 생활요법만으로는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없어서 약물요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생활요법은 병행돼야 합니다.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생활습관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결국 혈압은 다시 올라서 복용해야 할 약물의 종류나 용량이 증가할 뿐입니다. 하지만 약물을 복용하는 것보다 생활요법을 하는 것은 훨씬 많은 노력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환자 스스로 질환의 위험 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식습관 및 운동관리 등 환자 중심의 위험인자 관리 프로그램의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MR이라면 어떤 의약품을 담당하든 건강한 심장을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고혈압 환자의 생활관리, 운동 처방, 영양관리의 방법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의 비약물적 치료 지침과 영양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약물적 치료가 왜 중요한지, 고혈압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지침은 무엇이고, 합병증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생활요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비약물적 치료 중 영양관리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약물적 치료의 중요성. 최근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을 동반한 만성질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은 전 세계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고 국내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3명이 앓고 있는 국민 질병입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동맥경화와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므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혈압은 수축기 혈압 110에서 115mmHg, 이완기 혈압 70에서 75mmHg 범위를 최하점으로 하여 상승할수록 심혈관 질환, 만성 콩팥병, 망막증의 발생 위험과 사망률을 증가시킵니다. 50세 이상에서는 이완기 혈압보다 수축기 혈압, 맥압이 심혈관 합병증에 대해 더 큰 예측력을 가집니다. 고혈압 치료의 핵심은 약물요법에 앞서 비약물적 치료를 통해 혈압 수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는 고혈압 환자의 목표 혈압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치료 목표는 140에 90mmHg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 알부민뇨가 있는 경우 고혈압의 치료 목표는 130에 80mmHg 미만으로 권고합니다. 심혈관 질환이 없는 당뇨병은 140에 85 미만으로 권고합니다. 노인성 고혈압의 목표 혈압도 140에 90mmHg 미만으로 조절하기를 권고하고 고혈압 전 단계는 위험인자 2개 이하인 경우 생활요법부터 권고하며 위험인자가 3개 이상이거나 무증상 장기 손상, 당뇨병, 심뇌혈관 질환,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 생활요법과 함께 약물치료 시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고혈압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지침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혈압 환자의 약물, 비약물 치료 접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단 심뇌혈관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심뇌혈관 위험인자의 수, 무증상 장기 손상 여부, 임상적 심뇌혈관 질환 및 콩팥질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 일단 1기 고혈압이면서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만 저위험군에 속하고
위험 인자가 1개 이상인 1기 고혈압이나 모든 2기 고혈압부터는 중위험군 또는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저위험군은 10년 10내열간 질환 발생률이 10% 미만이며 중위험군은 10%에서 15%, 고위험군은 15% 이상입니다. 둘째, 저위험군인지 중위험군, 고위험군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생활요법부터 시작해 볼지, 약물 치료를 병행 시작할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018 대한고혈압학회 진료 지침에 따른 고혈압의 치료적 접근, 가정혈압 또는 24시간 활동혈압을 통하여 고혈압을 진단합니다. 이후 일단 10내열간 위험도를 평가하고 저위험군과 중위험군 또는 고위험군으로 나누어 생활요법만 시작할지 약물 치료도 같이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셋째, 저위험군, 즉 1기 고혈압이면서 위험 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활요법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위험 인자가 적어도 1개인 중위험군 또는 고위험군부터는 생활요법과 함께 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 다섯째, 80세 이상이나 노쇠한 고령의 환자에서는 수축기 혈압 160mmM가 넘으면 약물 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만 80세 이상이더라도 건강한 노인은 수축기 혈압 140mmM 이상부터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권고 수준이 낮지만 치료 혈압의 하한치로 110에 70mmM 미만으로 감소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혈압 전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생활요법을 시행하는데 중위험군 이상부터는 환자에 따라 약물 치료를 같이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2017 미국 심장학회 고혈압 가이드라인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생활요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심혈관 위험도에 따라 약물 치료를 시작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ASCVD 리스크 에스티메이터라는 계산기로 10년 심혈관 위험도를 계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병력자이면서 혈압이 130에 80mmM 이상인 경우에 심혈관 질환 2차 예방을 위해 항고혈압제 치료가 권고되며 10년 10내열간 위험도가 10% 이상인 경우 130에 80mmM 이상인 경우에 심혈관 질환 1차 예방을 위해 항고혈압제 치료가 권고됩니다. 그리고 10년 10내열간 위험도가 10% 그 미만인 경우 비약물, 생활 개선 요법이 권고됩니다. 2018 유럽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10년 심혈관 위험도를 평가하여 고혈압에 대한 생활 요법과 함께 약물 치료를 같이 시작할지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혈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시스테매틱 코로너리 리스크 이볼루에이션 시스템이라는 점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년 스코어 5% 이상부터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기 고혈압이면서 저위험군, 중위험군 환자들은 생활요법부터 시행하고 1기 고혈압이면서 고위험군 이상이거나 2기 고혈압 이상인 경우 약물 치료를 같이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합병증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생활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목표혈압에 도달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짜게 먹는 식습관 개선, 금연 및 금주, 규칙적인 운동 등을 생활해야 합니다.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혈압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평생 복용해야 하나 초기 경증 고혈압은 생활습관 관리를 잘하면 복용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야 합니다. 가정 혈압을 재면 환자는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 복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혈압은 아침 2번, 저녁 2번 측정합니다. 한 번 혈압을 잴 때 2번 연속 측정해야 더욱 정확한 혈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약 복용에 앞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혈압 수치를 조절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평소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대표적인 생활 습관 개선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 6g 이하로 소금 섭취를 제한합니다. 둘째, 남자는 하루 20에서 30g, 여자는 하루 10에서 20g으로 절주합니다. 셋째, 채소, 과일, 저지방 유제품의 섭취를 권장합니다. 넷째, 체중 감량으로 체질량 지수 25kg/제곱미터 미만을 유지하거나 또는 허리둘레를 남자 90cm 미만, 여자 85cm 미만으로 유지합니다. 다섯째,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주 5에서 7회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섯째, 금연합니다. 앞서 살펴본 생활요법은 다음과 같은 혈압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 섭취를 6g 이하로 줄일 경우 혈압이 약 5에 2mmHg 정도 감소합니다. 체중을 감량할 경우 1kg 감소할 때마다 1에 1mmHg 정도 감소합니다. 절주 시에는 약 4에 2mmHg 정도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운동량을 늘리면 약 5에 3mmHg 정도 감소하며 식사 조절 시에는 11에 6mmHg까지 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요법은 고혈압의 진행을 막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요법을 하는 도중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합병증 발생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헤모글로빈 또는 헤마토크릿, 나트륨, 칼륨, 크레아티닌, 예상 사고치 여가율, 요산을 확인합니다. 또한 공복혈당과 공복지질 검사, 즉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단백뇨나 혈뇨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 검사와 식이요도 심전도를 확인합니다. 비약물적 치료 중 영양관리. 고혈압 환자에게 식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식사는 혈압을 조절하고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은 육식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보다 혈압이 낮으며 채식 위주로 식사를 유지하면 고혈압 환자의 혈압이 낮아집니다. 이런 효과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없어진 것보다는 과일, 채소, 섬유질의 섭취 증가와 포화지방산 섭취의 감소에 의한 복합적인 효과 때문입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채소와 생선을 더 많이 섭취하고 지방을 적게 섭취하는 대시 식단은 혈압을 110에 60mmHg까지 낮출 수 있는데 이 식단을 통하여 여러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자료를 보면 두부, 콩, 과일, 채소, 생선으로 이루어진 식단과 유제품 섭취가 많은 식단이 고혈압 유병률을 낮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 강화를 위한 대시 다이어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섭취해야 하는 것은 과일과 야채, 식이섬유, 저지방 유제품, 칼슘, 마그네슘, 단백질이 많고 지방은 적은 생선, 가금류 등입니다. 반면 적게 섭취해야 하는 것은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소금입니다. 비약물적 치료에서 권장되는 식사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섬유소와 미네랄,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적절히 포함된 식사를 합니다. 둘째, 과일과 야채의 섭취는 늘리고 설탕 등 단순당과 포화지방산 및 전체 지방 섭취량은 줄이는 식사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중해식 식단은 유익하며 고혈압 환자는 최소 주 2회는 생선을 먹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넷째, 충분한 야채와 적당한 과일은 매일 섭취합니다. 다섯째, 적당량의 견과류를 자주 섭취합니다. 또한 고혈압 환자의 식사 실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 음식을 싱겁게 먹고 젓갈, 장아찌, 김치 등 소금에 절인 식품은 적게 먹습니다. 햄, 소시지, 어묵 등의 가공식품도 적게 먹고 국에 국물도 적게 먹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우유나 유제품을 매일 먹습니다. 하루에 3끼니를 빼먹지 않고 규칙적으로 먹고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습니다. 음식량을 적당히 먹고 동물성 지방을 적게 먹습니다. 그렇다면 카페인 섭취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카페인은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하루에 커피는 1잔에서 2잔 이내, 홍차는 4잔 이내로 섭취합니다. 비약물적 치료를 위한 소금 섭취 제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하루 평균 약 12g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서양인 평균 10g, 일본인 10.7g에 비해 다소 많은 편입니다. 하루 소금을 10.5g 섭취하는 사람이 소금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4에서 6mmM가 감소하고 소금 섭취를 줄이면 심혈관 질환이 감소합니다. 소금의 권장 섭취량은 1티스푼 정도인 하루 6g 이하입니다. 소금에 대한 감수성은 고령자, 비만자, 당뇨병 또는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욱 높습니다. 환자가 소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저염식을 시행할 때 혈압은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한 컷 뉴스입니다. 음식을 싱겁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물은 적게 먹고 화학 조미료는 적게 사용합니다. 식탁에 소금, 간장을 두지 않으며 생선을 조리할 때는 간하지 말고 먹을 때 간장이나 소금을 조금 칩니다. 김치는 묵은 김치보다 겉절이가 소금량이 적습니다. 팝콘, 감자튀김, 치즈, 소시지 등 인스턴트 및 가공식품은 적게 먹습니다. 젓갈, 절인 생선, 김치 등 소금에 절인 식품은 적게 먹습니다. 미역 등의 해조류와 멸치 등은 남아있는 간을 제거하고 조리합니다. 베이킹 파우더, 소다를 넣은 빵보다는 이스트를 사용한 빵을 선택합니다. 제산제 등의 어떤 약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있을 수도 있으므로 약을 먹을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염분을 많이 섭취한 경우는 물을 많이 마셔서 소변을 통해 배출시키도록 합니다. 흡연은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흡연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이며 관상동맥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 비흡연 고혈압 환자보다 그 발생률이 약 50에서 60% 높습니다. 또한 비흡연자에 비해 악성 고혈압 유병률 5배, 뇌졸중 10배, 뇌출혈 4배나 높습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말초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어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흡연은 콜레스테롤로 막힌 혈관을 더욱 좁아지게 하며 폐암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금연을 하면 1년 이내에 심혈관계가 좋아집니다. 금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흡연과 관련된 모든 것을 주변에서 없앱니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에게 금연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먹은 날부터 시작하고 단번에 끊는 것이 성공률이 높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난 후 바로 양치질을 하고 식사 후 양치질을 하거나 차를 마셔 담배 생각이 나지 않게 합니다. 술, 커피, 카페인이 들어있는 탄산음료 등을 피하고 물과 과일 주스를 충분히 마십니다. 담배를 피우는 대신 사과, 당근 등을 먹거나 무설탕 껌을 씹습니다. 술은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고혈압 환자의 음주는 혈압약의 효과를 감소시키며 부작용의 발생률을 높입니다. 과음은 혈압을 높입니다. 술은 영양가는 없이 칼로리만 높은 식품으로 체중 조절에 방해가 되고 영양실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 조절에 필수적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전해질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매일 음주하는 것은 폭음보다 더 나쁩니다. 첫째, 과도하게 술을 마시면 혈압이 상승하고 고혈압 약에 대한 저항성이 올라갑니다. 둘째, 음주는 알코올량을 기준으로 남성은 하루 20에서 30g, 여성은 하루 10에서 20g 미만으로 줄여야 합니다. 셋째,
체중이 낮은 사람은 알코올에 대한 감수성이 크기 때문에 위의 절반만 허용되고 과음자에게는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하루 음주 허용량은 에탄올을 기준으로 하루 30g으로서 맥주 720ml, 와인 200에서 300ml, 정종 200ml, 위스키 60ml, 소주 2잔에서 3잔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일주일 총 알코올 음주량은 남성 140g 미만, 여성 80g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술은 고혈압약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될까요? 혈압약 중에는 혈관을 늘려서 혈압을 낮추는 약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술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부작용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술과 베타차단제를 함께 복용하고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갑자기 일어설 경우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면서 핑 도는 느낌을 갖게 되거나 혼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상을 경험했을 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어지러움, 핑 도는 느낌이 있을 때는 사라질 때까지 앉아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술을 마신 후 2번 이상 핑 돌거나 가라앉는 느낌이 나타나면 주치의와 상담합니다. 절주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마시지 않도록 하고 최대한 일주일에 2회 정도만 마십니다. 저칼로리 술을 마십니다. 술 마시는 횟수를 줄이고 적게 마시며 독한 술은 피합니다. 첫 잔은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마십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면서 소금기가 많은 짠 스낵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술을 바꾸어 마실 경우 처음 마신 술보다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을 마십니다. 술을 구입할 때 조금만 구입하며 집에 미리 사다 놓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약물적 치료의 중요성, 고혈압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비약물적 치료 중 영양관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치료의 핵심은 약물요법에 앞서 비약물적 치료를 통해 혈압 수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심뇌혈관 위험도를 평가하고 보통 10% 기준으로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약물 치료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기 이상의 고혈압에서는 생활요법과 함께 바로 약물 치료를 같이 시작하고 위험인자가 1개 이상 있는 1기 고혈압에서도 약물 치료를 같이 시작해야 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혈압을 낮추기 위해 체중을 줄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 예를 들어 채소와 생선을 더 많이 섭취하고 지방을 적게 섭취하는 대시 다이어트를 추천합니다. 나트륨은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있거나 혈중 칼륨을 높이는 약제를 복용 중이 아니라면 칼륨을 보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술은 하루에 1잔 이하로만 마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 외에도 흡연과 카페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고혈압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1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1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혈압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2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